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히 맞췄던 남자,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마이클 버리가 드디어 침묵을 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고만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던 헤지펀드를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AI 광풍이 터지기 직전의 거품이기 때문에 유일한 승리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 빅테크의 회계 트릭과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가 자신의 운용사를 청산했다는 소식은 월가에 던진 단순한 경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가 투자 세계에서 가진 권위, 그리고 과거에 정확했던 예측을 떠올려 본다면 그의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AI 시장을 대하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듭니다. 버리는 AI 붐의 핵심 기업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 포지션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를 닫았습니다. 이는 시장의 비이성적인 상승세가 자신의 합리적인 밸류에이션 판단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의 최종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광기에 찬 시장에서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것보다 아예 거리를 두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생존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버리는 단순한 비관론을 넘어 이 AI 거품 속에서 어떤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위험 신호를 포착했을까요? 지금부터 버리가 우리에게 공개한 AI 거품의 핵심 증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경고가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버리가 펀드 청산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그의 AI 버블 경고에 무게감을 더해줍니다. 그는 왜 이익을 실현하기 전에 펀드를 닫았을까요? 그가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풋옵션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는 공매도 포지션의 손실이 누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의 펀드 운용 자산 규모가 1억 달러 기준선 밑으로 떨어져 SEC 등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청산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즉, 시장의 비이성적인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그를 압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에게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시장이 비이성적인 상태에 있다는 그의 주장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도 거품이 꺼지기 직전 합리적인 투자자들은 시장의 광기에 잠시 밀려났습니다. 버리는 이 비이성적인 시장에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자신의 원칙과 밸류에이션을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승리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곧 AI 거품이 단기적으로는 계속 부풀어 오르겠지만 결국 터질 수밖에 없다는 그의 강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마이클 버리가 AI 거품을 주장하는 가장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근거는 바로 빅테크 기업들의 회계 트릭에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현대시대의 가장 흔한 사기 중 하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것은 감가상각 과소 계상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장비인 엔비디아 GPU나 AI 서버 같은 고가 장비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서 2~3년만 지나도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회계상으로도 이 장비들의 유효 수명을 짧게 잡고 비용 처리, 감가상각을 빠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의 분석에 따르면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장비의 수명을 3년에서 5년 또는 6년으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유효 수명을 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올해와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할 감가상각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기업의 순이익이 인위적으로 부풀려 보이는 착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버리는 이로 인해 2028년까지 무려 1,760억 달러의 감가상각 비용이 과소 계상될 것이며 이는 오라클의 순이익을 26.9%, 메타의 순이익을 20% 과대 계상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마치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이익으로 둔갑시켜 AI 분을 이끄는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실제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도록 만드는 회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버리의 주장입니다. 과거 앨론 사태처럼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이익 숫자 뒤에 감춰진 재무의 질을 의심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버리가 지적하는 또 다른 문제는 AI 산업 내의 합성적인 성장 구조입니다. 그는 이것을 폰지 구조와 유사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오라클이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구매해 엔비디아의 매출을 올려주고 엔비디아가 오픈AI에 투자하고 오픈AI가 다시 오라클과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을 맺는 순환 구조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 외부 고객과 유기적인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의 매출과 투자를 만들어주면서 장부상의 성장을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러한 의혹은 현재 시장 전체의 초과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면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시장 전체가 비이성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할 근거를 역사적 지표에서 찾았습니다. 워렌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인 버핏 지표는 현재 약 22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만들어내는 총 생산량 대비 주식시장의 가치가 2.2배에 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IT 버블의 정점이었던 1999년의 138%를 아득히 뛰어넘는 역사상 최고치이며 시장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영역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벨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교수가 개발한 쉴러 PE 비율 CAP 역시 현재 41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평균인 17배를 크게 상회하며 닷컴 버블 당시의 최고치였던 44배에 육박하는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투자자들이 비이성적일 정도로 높은 미래 성장을 기대하고 있음을 뜻하며 만약 AI 기업들이 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주가 폭락은 피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버리가 AI 거품을 확신하는 세 번째 근거는 바로 수익 실현 경로의 불투명성입니다. AI 인프라 구축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과연 회수될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JP모건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투자가 2030년까지 단지 10%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6,500억 달러에 달하는 영구적인 신규 매출이 필요합니다. 이 수치는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 전원이 매달 180달러를 더 내거나 전 세계 아이폰 사용자 전원이 매달 34.72달러를 AI 서비스에 지출해야만 달성 가능한 비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수익 실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재하자 AI 산업 리더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버리의 공매도에 대해 감정적으로 격분하며 버리를 공격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 역시 1.2조 달러의 막대한 투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에 회피성 발언을 내놓아 시장의 우려를 키웠습니다. 버리는 이러한 CEO들의 미숙한 대응이 과거 거품 붕괴 직전의 경영자들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AI 거품 경고는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라 회계적 증거, 구조적 문제, 그리고 비현실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버리는 이 AI 열풍이 가져올 수 있는 양면적인 리스크를 경고합니다. 만약 AI가 성공한다면 모든 일자리가 사라지고 인간을 대체하는 사회 구조의 대변혁이 올 것입니다. 반대로 AI 투자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자산 버블 붕괴와 함께 거대한 경제적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경고합니다. 어느 쪽이든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전문가들을 믿지 말고 스스로 느끼는 불안함을 믿으라고 조언합니다.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AI 관련주에 투자하고 계시다면 눈에 보이는 성장률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 특히 감가상각 정책의 질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이클 버리의 경고처럼 참여하지 않는 것이 승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AI 거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